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최근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들 기업의 실적을 살펴보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테슬라와 함께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의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존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하락한 뒤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에도 역시나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실적이 어땠길래 천하의 아마존 주가가 이러는 걸까요? 일단 아마존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밖에 오르지 못한 1108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게다가 이는 직전 분기 대비로는 2% 정도 하락한 매출이기도 해요. 4분기 매출이야 크리스마스 같은 연말 쇼핑 시즌 특수가 끼어있기 때문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통은 아마존의 3분기 매출은 2분기보다는 잘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분기 대비 2% 하락한 매출은 실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하락했다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분기 1108억 달러라는 매출은 컨센서스 예측치를 8억 5천만 달러 하회하는 수치이기도 했어요.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를 제외하면 아마존은 항상 컨센서스 예측치를 상회하는 실제의 실적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분기에도 컨센서스 예측치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이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한 48억 5,2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직전 분기로 보면 37% 하락한 수치이기도 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출 감소에 한차손과 미국의 법인세 인상의 여파가 더해지면서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 하락했고 직전 분기 대비로는 60%가 하락한 31억 5,6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조금 전 보여드린 이번 분기 49억 달러라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예측치인 56억 2천만 달러를 13% 하회하는 수치이고 EPS는 6.12달러로 컨센서스 예측치를 무려 2.81달러나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어요. 참고로 여기서 EPS는 조금 전 보여드린 32억 달러라는 단기 순수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준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마존에서 자체적으로 밝힌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1,300억 달러에서 1,400억 달러로 컨센서스 예측치인 1,422억 달러보다 낮은 수치이고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0에서 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영업이익인 69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분기 실적은 지난 분기를 뛰어넘는 최악의 실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최악의 실적이 다음 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 당연히 아마존의 주가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제 채널을 소개할 때 항상 실적에 기반한 장기 투자 채널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저이기 때문에 두 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아마존 주식은 이제 팔아버려야 할까요? 아니, 두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좋지 못했으니 세 분기 연속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런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추가 매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작년은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엄청난 호황을 맞았어요. 그런데 올해 백신이 보급되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났고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됐어요. 그럼에도 어찌됐건 간에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매출 성장을 이뤄내긴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온라인 쇼핑을 보고 아마존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산업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시장 규모는 미치도록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고요. 참고로 이건 몇 달 된 자료인데 지금은 이것보다 1, 2% 정도는 점유율이 더 올라갔을 거예요. 확실해요. 왜냐면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 성장성이 클라우드 전체 시장의 성장률보다 높으니까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사업부만 따로 떼서 실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38%라는 엄청난 고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제가 조금 전 이번 분기 아마존의 전체 영업이익이 48억 5,200만 달러라고 했죠. 그런데 아마존 웹 서비스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48억 8,300만 달러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적자를 기록했고 클라우드 사업부에서는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보세요.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28%밖에 되지 않는데 아마존 전체 수익을 이끌고 있어요. 물론 이게 아마존 온라인 쇼핑이 저부가가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 부분에서는 일부러 마진율을 낮게 잡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성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가 미치도록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성장률 또한 정말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지점인 지금이 아마존 투자의 적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아마존에 대해서 너무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바로 구글 실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글부터는 조금 스피디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구글은 아마존과 다르게 아주 퍼펙트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분기 매출은 651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직전 분기 대비 5% 성장을 했어요. 직전 분기 5% 성장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지난 2분기 실적이 역대급 실적이었음을 감안하면 3개월 만에 추가로 5% 성장을 했다는 점이 오히려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구글 매출의 82%는 광고 수입으로서 구글은 아직까지는 광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이 늘어난 것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21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고 직전 분기 대비로 봐도 9%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구글은 지금 판매 관리비와 연구 개발비와 같은 영업 비용이 일정하게 지출되는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대로 그것이 대부분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88%라는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준 거예요. 이 표는 구글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들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로 바꾸어 놓은 건데요. 보이시죠? 최근에 환상적인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 성장률은 더욱더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전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이런 폭발적인 영업이익 성장성은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안정 궤도에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알려주는 표본과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높아서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매출의 대부분이 이렇게 대부분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되니까요. 그나저나 시가총액 2천조가 넘는 기업의 매출이 이렇게 매년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참고로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대략 2천조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번 구글의 실적은 전부 컨센서스 예측치를 상회하는 실적이었는데요. 컨센서스 EPS 예측치가 23.32달러였는데 실제 EPS는 27.99달러였으니까 이는 시장의 예측치를 4.67달러 상회한 것이고 이걸 비율로 따지면 시장의 예측치보다 20% 좋은 실적을 기록한 거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매출도 시장의 예측치를 18억 9천만 달러를 상회했는데요. 이걸 비율로 보면 시장의 예측치보다 3% 높은 실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구글의 실적을 종합해 보자면 예상을 뛰어넘는 대박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애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기 매출은 830억 3,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직전 분기 대비 2% 증가한 수치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37억 8,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성장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로 보면 1% 정도 소폭 감소한 수치이네요. 그래서 실적이 좋긴 하지만 구글의 성장성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는 최근에 반도체 부족 및 전 세계 공급망 차질로 인한 영향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 분기 매출은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를 16억 3천만 달러를 하회하는 결과였어요. 이건 딱 시장의 기대치보다 2% 부족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 16억 3천만 달러를 비율로 계산하면 딱 2% 맞아요. 그리고 EPS는 딱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나왔네요. 실망스럽다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에어팟의 매출과 다른 기업들의 매출을 비교한 유머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에어팟 하나만 팔아서 기록한 매출이 넷플릭스 매출과 비슷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2020년 자료라서 그렇지 지금 수치로 보면 2021년 기준으로는 에어팟과 같은 웨어러블 매출이 넷플릭스의 매출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어요. 넷플릭스의 지난 1년간 매출이 286억 달러인데 에어팟과 같은 웨어러블 매출이 383억 달러를 기록했으니까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이렇게 넷플릭스 매출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린 에어팟의 매출은 애플 전체 매출의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번 분기 매출이 컨센서스 예측치보다는 2% 부족하긴 했지만 애플은 대단한 기업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될 일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해결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이 분명해요. 참고로 애플은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의 81%를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애플의 진정한 저력은 이렇게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 헤게모니를 장악한 후 점점 앱스토어, 애플 TV와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고 있다는 점이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은 453억 1,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했고 직전 분기 대비 2% 소폭 하락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 직전 분기 대비 6% 정도 증가했네요. 나름 준수한 실적이긴 하지만 역시나 구글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런 실적은 컨센서스 예측치를 상회하는 결과였는데요. EPS는 컨센서스 예측치를 0.64달러 상회한 2.71달러를 기록했고 매출은 컨센서스 예측치를 13억 달러를 상회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윈도우나 오피스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B2B 비즈니스와 애저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각 개인들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퍼스널 컴퓨팅 비즈니스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전 세계 클라우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로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다고 했죠? 39%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률도 분명히 가파르지만 아마존보다는 약간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분기에 최고 실적을 보여준 기업은 단연 구글이고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기업은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마존은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마냥 최악이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아마존에 투자를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구글은 광고 수입이 대부분이고 애플은 아이폰과 같은 하드웨어로 벌어들인 수입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구글은 양자 컴퓨터나 자율주행 자동차, AI 반도체 칩 같은 한방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광고형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적인 수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애플은 지금 하드웨어 기업에서 빠르게 컨텐츠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구글과는 다르게 구독형 컨텐츠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안드로이드와 iOS처럼 계속적인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저는 구글과 애플에 전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도 조금 애매하고 미래 비즈니스로 보여주는 클라우드 사업부의 성장성도 아마존에 밀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로 정리를 해볼게요. 최근에 오르기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